자, 이제 코스피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고점 시나리오를 살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같은 날이 진짜 정신없고 바쁩니다. 야,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봤으니까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파월 무슨 말을 했을까? 자, 어제 미국 증시는 FOMC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발언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 봤더니 12월 회의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12월에도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이다, 이번에도 인하지만 다음에도 인하일 거야,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십장 박동이 뛰는 것처럼 엄청난 급락, 급등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또 이 와중에 닷컴 버블과 AI 버블, 여기에 대해서 비교한 기자의 질문에 닷컴 버블이랑 이 AI는 다르다며 최근에 나타나는 AI 버블, 여기에 대한 걱정을 조금 불식시키는 발언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나스닥은 상승했고요. S&P 500과 다우는 하락 마감했네요. 다음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드디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상호 관세를 15%까지 인하하고 3,500억 달러의 대미 금융 투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3,500억 달러 내에서 2,000억 달러는 현금, 조선업 협력이 1,500억 달러로 나누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 부분에서 드디어 자동차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군요. 자동차와 부품은 15% 인하 수준을 적용하고요.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항공기와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관세를 적용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혀 하나오션이 크게 관심받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차 어떤가요? 관세 협상 소식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전일 시간에서 급등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인해 두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이 4조 원 이상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무슨 영업이익이 4조 원이나 차이 나냐? 관세가 그 정도야 하고 봤더니 방금 나온 속보를 보면은 현대차가 3분기에 미국 관세 비용으로 1조 8천억을 냈다고 합니다. 와, 진짜 4조 원 되겠군요 라는 얘기가 나타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소식, 당연히 큰 소식 아니겠습니까? 현대차와 기아는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협상 타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인지 오늘 장에서는 뉴스에 파라라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자동차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현대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초 자사주 취득을 완료한 기아와 다르게 현대차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자사주 매입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른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바쁜 한 주가 되는 것 같은데요. 빠르게 미중 정상회담 결과 지금 나오는 속보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히토류 문제가 완전 해결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려야겠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히토류 관련주거든요. 이 친구를 보면은 오른쪽으로 기다가 빠지다가 쭉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쭉 급등했다가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린 이유가 뭐냐 봤더니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냥 서로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둘이 싸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갑자기 증시는 빠지고 미국 선물도 막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플러스 이러한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얘기가 나타났죠. 히토류 문제가 완전 해결되었다. 바로 주가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이야기를 더 보자면은 중국이 미국산 대도를 구매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한 엔비디아도 중국의 칩을 팔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 중국의 관세율은 낮추게 되며 트럼프는 내년 4월에 중국에 가고 시진핑도 미국에 곧 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10점 만점에 12점짜리 회담이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러다가 변수가 생기진 않겠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고점 시나리오를 살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4,100까지 올라온 지금, 그런데 코스피가 고점인 이유 세 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를 보자면 바로 B2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다시피 4,000P 랠리에 B2 더 달아올라 신용거래 25조 원 육박, 이런 얘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B2가 15조 원을 돌파했고, 이는 21년 9월 수준으로 과거 고점까지 도달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코스피는 이미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라는 것도 조금은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올라가는 건강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반도체 최근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하이닉스 10월 한 달간 60%가 올랐고요. 그리고 9월, 10월 두 달 통틀어서 보면은 대박입니다. 2배 올랐어요. 2달 동안. 이 코스피 2등 주식이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조정이라는 거는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올라가는 주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 조정의 폭도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고, 코스피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뭐 10%, 20%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은 갑자기 코스피가 흔들리는, 그리고 또 다른 주식들도 덩달아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걱정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쌓이고 있다는 것. 외국인은 10월부터 15거래일 정도 선물 매도를 4만 개야. 여기 왼쪽에 보시면 매도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외국인이 포지션을 잡는다고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은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곳에 베팅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코스피 단기 고점을 예상을 하는 이유라고 하는데, 자, 다만 정답은 없겠죠. 지금 당장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슬금슬금 더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조정 없이 더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걱정하는 만큼 현금 비중을 챙겨놓는 그 정도의 포지션 조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그런 거 모른다. 자,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AI가 그렇게 난리고 반도체가 그렇게 난리라고 해요. 삼성증권의 목표가를 70만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고, 근거는 HBM의 이익률이 내년에도 유지되고 추가적인 리레이팅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도 목표가를 7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원래 중립이었다가 매수 의견으로 바꾼 거라고 하고, 뭔가 좀 많이 늦긴 했죠. 그런데 여기서의 근거가 뭐냐? 서버용 반도체 수요 폭증, 그리고 HBM 고점 논란 불식, 그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적 때문이라는 거죠. 자, 진짜 난리 났습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 워낙 하이닉스 사고 싶은 사람 진짜 많지 않겠습니까? 저 길이 또 갑자기 하이닉스가 뭐 10% 빠졌다, 당장 넘는 돈 있는 돈 갖고 가서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좋다고 하다 보니까 딱히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 고점들이 5에서 10% 빠지고 끝나는 그런 간단 조정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정이 설령 오던 안 오던 그 조정이 뭐 마이너스 20% 빠지는 그런 조정이 아닙니다. 조금 빠졌다가 다시 간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조정이 오고 난 다음에는 코스닥의 시간이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소수의 기리분들은 증시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리분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코스피, 특히 대형주 쏠림이 나타나다 보니까 내 계좌는 신고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코스닥의 시간이 진짜로 온다고 하는데요. IBK 투자증권은 연말부터 코스닥의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뜨거우면서 코스닥이 약한 거는 예전에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뭔 소리인가? 자,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률 변화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파란색 부분이 뭐냐? 바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기, 그리고 빨간색이 뭐냐? 반대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았던 시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코스피가 좋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날이 꼭 왔고,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코스닥의 급등이 역대급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11월부터는 코스닥 및 중소형주가 오르는 모습도 나타난 적이 많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어떤 걸 사야 됩니까? 당연히 뭐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2차전지 요 세 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반바지라고 말을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또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도체 전공정. 그때 공부했던 내용이랑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최근 월봉을 보시면 딱 느낌이 옵니다. 야, 코스피 진짜 많이 올랐다 싶지만 코스닥은 아직도 전 고점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년은 다르다. 코스닥의 시간이 이렇게 빡 박힐 수 있다. 여기에 저도 베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증시는 내년이 고점일까? 자, 오늘은 좀 뭐 이런 내용이 많네요. 기리분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다만 그냥 이러한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년이 고점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근거가 진짜로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오픈 AI. 지금의 AI 열풍의 사실상 그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 오픈 AI가 IPO를 한다고 해요. 상장을 한다는 거죠. 기업 가치는 1조 달러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무려 1,400조 원. 지금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쳐도 여전히 못 사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내년엔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내년 삼성과 하이닉스 합치면은 1조 달러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이 오픈 AI 27년 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며 내년 하반기에 증권 당국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한익일이 뭐 IPO 하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자금 땡겨가지고 더 투자하면 좋은 거잖아. 하지만 이거는 대표적인 고점 신호 중 하나입니다. 우리 21년도 고점 그때 기억나시나요? 공모주가 진짜 난리였어요.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IPO라는 그 시점이 보통은 고점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이 IPO를 한다는 거는 내 몸값이 가장 비쌀 때 하고 싶은 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내 몸값이 비싸게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 말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기업 입장에서 지금 내 몸값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을 때 파는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싸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소식이 고점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AI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진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기리분들도 AI를 쓰신다면은 야 진짜 몇 사람분의 일을 혼자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지금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AI가 더 뛰어나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생산성 증가 그리고 그게 또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진다면은 AI의 버블은 이제 초입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픈 AI가 IPO를 준비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통신 장비주 상승의 시작일까?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 꼭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통신 장비주가 급등했었죠. 노키아 투자 소식이 나오고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5G와 6G 투자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뭐 어떤 소식이 나타나면서 6G가 급등했다가 또 하락하고 급등했다가 하락하다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와중인데 어제 제대로 터졌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통신장비주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요즘 AI가 난리죠. 그런데 이게 트래픽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유튜브라는 킬러 앱으로 인해서 트래픽이 엄청나게 폭증해 버렸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보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영상을 보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한 이 와중에 AI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자율주행과 같은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기술은 음성, 영상, 행동 이런 것들을 모두 AI가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래픽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젠슨 황도 사실 뭐 전력 설비 보는 거랑 비슷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AI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통신이 중요하겠구나. 여기에 집중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논리와 함께 통신장비주가 어제 급등했고요. 오늘 또 일부 상승하며 그 상승세를 이어나갔는데요. 참고로 KMW는 올해 벌써 2배가량 올랐고 RFHRC는 2.6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망설여지는 건 사실이죠. 지금 사면은 고점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먼저 내년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본격적인 네트워크 투자가 재개가 된다는 건데요. 내년 6월부터 미국의 LTE 주파수 할당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그 전부터 재할당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익일이 근데 뭐 내년이면은 뭐 내년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지금 사야 되냐?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과거 보시면은 경매 일정 발표, 경매 발표, 경매 시작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미 그때 관련주 중 하나인 KMW는 주가가 10배가 오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주가는 오르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야 그러면은 이번에 내년에 시작하면은 지금부터 시작 아니냐? 사실 올해 초부터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기업은 2배 넘게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지금 한 여기쯤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통신 기업들이 3분기 컨콜에서 신규 투자를 예고하고 투자 가이던스를 상향하고 있다 보니까 장비주는 그만큼 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였던 종목들이 내년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근 해킹에 대한 이슈가 컸던 만큼 AI와 양자모 통신이 더해진 5G 어드밴스드 6G로 가기 전 단계라고 하던데요. 이 서비스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 아직까지 좀 초입 아닐까?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29년 6G 투자까지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NF 사요 마요. LNF가 오늘 좀 급락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13%나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의 상반된 뷰가 나왔는데 각각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BK투자증권은 2년 만에 흑자 달성에 주목하자며 목표가를 1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4분기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ESS 수요 증가에 대해서 회사는 LFP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LNF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 하지만 IM증권은 달랐습니다. 야 최근 너무 올랐다며 목표가는 13만원을 제시했지만 의견은 중립,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냈죠. 다만 뷰는 비슷했습니다. 뭐 앞으로 좋아지는 거 그리고 실적 바닥치는 거 거기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하지만 최근 주가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모두 반영한 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28년 예상 퍼 58.8배는 좀 많이 부담 아니겠냐. 지금 이제 25년입니다. 26년, 27년, 28년 3년 뒤에 예상퍼가 58배는 조금 고평가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과연 앞으로 NF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입니다. 삼성전기 목표가 올려. 요즘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목표가가 쭉쭉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의 목표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목표가를 28만원으로 키움증권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호실적이죠.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꺼냈고요. 여기도 AI가 중심이네요. AI 서버 및 전장용 수요 강세 등이 나타나며 MLCC 가동률이 98%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 AI가 날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수능날 증시 늦게 열리고 늦게 닫힘. 오늘 13일 수능입니다. 벌써 수능이에요. 진짜 시간 빨라요. 그리고 그날 증시가 10시에 오픈한다고 하고요. 종료도 4시 반으로 1시간씩 늦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넥스트레이드는 오전에 열리는 프리마켓은 안 열린다고 하고 애프터마켓은 8시까지로 그대로 열린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